어,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우리 명상 법회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초기 불교 부처님의 아나빠나사티, 색계 사선정,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무색계 사처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수멸정, 멸진정이라고 부르는 상수멸정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9개를 그 구차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멸정을 빼고 색계사선, 무색계사처정을 이제 팔선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조를 오늘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에 또 계속 우리가 강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선정에서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색계초선이죠. 왜 색계초선이라 하느냐 하면은, 선정에는 욕계 선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면 일단 색계입니다. 그래서 욕계의 모든 것을 깔아앉히기 때문에 이제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초선에서는 이 욕계의 5요소를 우리가 제압을 하죠. 그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 악의, 회의적 의심, 들뜸과 후회, 해태와 혼침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요소를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제압을 할 때 선정의 5요소가 드러나죠. 그것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죠. 그래서 초선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 욕계를 지배하는 5장애를 깔아앉히고 선정의 5요소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색계초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둘러 스플릿을 해가지고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 생각을 호흡에다 붙들어 매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에 붙들어 매는 거죠. 그것이 아나빠나 사티죠. 아나는 들숨, 빠나는 날숨. 들숨과 날숨에 대한 사티가 아나빠나 사티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 사티를 일으켜가지고 이 생각을 숨에다가 붙들어 매는 것이고, 그래서 망상을 제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삐띠와 숫가와 에까갔다는, 즉 희열과 행복과 집중은 또 다른 파트죠.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을 알아차려가지고 이 호흡을 알아차림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 두 요소만이 온전히 초선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점점 집중되고 잡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다른 외부의 감각, 외부의 빛이라든지 외부의 소리라든지 몸의 다른 가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요소들도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몸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져서 이제 선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색계초선이고, 색계초선 내에서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은 투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파트는 이제 선정의 5장애가 제압되고 5요소가 드러나는 과정에 있을 때, 내가 선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제 집중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상태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마음에 가라앉고 온전하게 집중이 호흡과 몸에 대한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만 남는 그런 집중도가 완전히 한 레벨이 올라간다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본산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색계초선에서는 본산매가 있고,
본산매 이전에 이제 그걸 향해 가는 과정, 즉 산매가 깊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그걸 이제 근접산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선에서는 근접산매와 본산매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선이라고 얘기할 때는 선정의 5요소가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선정의 세 번째 요소인 희열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희열의 형태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선정 중에서. 그래서 새끼초선에서 희열은 중요해요. 이 호흡을 쭉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의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감각이 예민해지면은 심장의 박동이 이렇게 맥을 짚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서 느껴져요. 손끝에서 느껴지건 온몸에서 느껴지건. 그래서 그것이 마치 펌핑하는 것처럼 팡, 팡, 팡 이렇게 치는 것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희열이 처음에 드러날 때는 드러나다가 아주 고조되면서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막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몇 차례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부드러운 희열의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이 새끼 초선이 완전히 확립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태여 일으킨 생각으로 호흡을 보지 않아도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마치 자동화 기계처럼 딱 나한테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구태여 생각을 그쪽으로 많이 일으키지 않아도 호흡을 알아차림이 나한테 딱 그냥 붙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동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이 희열은 초선의 희열은 아주 부드러운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맥동처럼 쥐었다 놨다 하는 형태로 부드러워지죠. 그게 이제 이선의 희열입니다. 그리고 잡념은 중단된 상태.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선에 들었다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열이 완전히 끝나고 그 희열이 이제 해피니스, 수카, 행복으로 이제 바뀌면은 마치 그 햇살에 물결이, 잔물결이 반짝반짝 하듯이 아주 부드러운 온 세포를 마사지하는 듯한 그러한 행복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정을 오래 하게 되면 이 희열과 행복이 뭐 도파민이라고 하는 걸 자극해서 몸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낫는 효과도 꽤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희열 행복은 선정에도 도움되지만 육체 건강에도 면역력을 올려주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희열과 행복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사선으로 가야 사선이 잘 안 깨져요. 사선이 오래 가요. 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초선에서 삼선까지 휙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충분히 희열과 행복을 거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선에 이제 들어가죠. 사선에 들어가면은 선정의 5요소 중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갖다만 남죠. 집중만 남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초선에서 마음을 스플릿해서 두 개를 알아차리라.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즉 희열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행복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2선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각가 지속적 고차에 떨어져 나가고, 2선, 3선을 거치면서 희열과 행복이 떨어져 나가면 다섯 번째 요소, 애가 같다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남는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셋업한 거, 즉 인중을 스쳐가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만 남는 거죠. 자, 인중을 스쳐가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이란 거는 우리 법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손가락, 우리 법원님들도 같이 해봅시다. 이 손가락 하나 세워서 코 밑에 살짝 붙이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숨을 내보세요. 다시 한번 들이쉬고 다시 한번 내쉬보세요. 자, 이것이 인중을 스쳐가는 호흡의 느낌입니다. 자, 이제 손 떼시고요. 그래서 인중을 스쳐가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씩 가다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확실히 느껴지잖아. 인중을 스쳐 지나가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 그래서 사선에는 모든 게 다 깔아앉고 이것만 남는다고요. 그런데 자, 사선에서 이게 남는다 할 때 이게 뭡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사선은 일경이라고 하나라고 하나.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호흡이 떨어져 나가고 인중만 남아야죠. 그래야 일경이 되죠. 원리상 분명히 그렇죠. 자, 그러면 사선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인중에 대한 집중도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면 사선에 들어오면 이미 산매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호흡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서. 인중에 대한 집중도가 딱 올라가면 호흡이 떨어져 나가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숨을 쉬고 있지 않은지 전혀 구분이 안 가죠. 자, 그러면 마음에는 한 가지 요소만 남았죠. 알아차림만 남았고 몸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인중만 남았지. 그죠? 그래서 몸에는 다른 몸의 감각은 이미 없어요. 손에 대한 감각도 없고 다리에 대한 감각도 없고 몸에 대한 모든 감각이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인중 하나만 남아있고 마음에 대한 모든 작용은 스탑하고 오로지 하나 알아차림만 남아있는 것. 이것이 사선의 삼매입니다. 자, 이것이 사선의 삼매예요.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선의 삼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선에 들어왔는데 뭔가 마음이 고요한 것 같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 호흡이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생각이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그러면 사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나빠나 사티에서의 사선은 딱 인중과 그 점에 대한 알아차림, 그 점에 집중되어 있음, 이 이외에는 없는 게 사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선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BEF 수행에서는 우리가 삼매각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인중과 인중에 대한 알아차림조차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소멸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삼매각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제가 멸진정하고 묶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색계 사선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계사선을 완전히 정득하게 될 때 그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색계 사처정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색계사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통도 여기서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색계에서 가장 높은 선이죠. 색계의 18 하늘 아닙니까? 18 하늘나라에 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욕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색계사선을 확립한 사람은. 그래서 이 색계사선을 우리가 열심히 닦아야 되고, 그 뒤에 있는 무색계 사처정과 멸진정의 튼튼한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계사선이라는 거는 거의 몸이 없는 상태거든요. 거의 몸이 없는 상태의 선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몸이 없는 상태의 선정이 이제 무색계죠. 말 그대로 색이 없으니까 무색계다. 무색계의 하늘나라는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제일 첫 번이 공무변처죠. 공무변처. 이 공무변처는 말 그대로 이제 허공이죠. 허공. 그러니까 색계까지는 선정의 대상이 몸이었잖아요. 호흡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인중이었죠. 몸의 요소죠. 근데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시면은 몸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작용밖에 없잖아요. 즉 대상이 이제 관념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다. 무한한 허공. 인식은 있습니다. 인식은 있는데 그 인식의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죠. 무한한 허공. 그래서 마치 하늘이 열리듯이 허공이 열리고 그 허공과 그 허공을 알아차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무변처다. 식무변처는 그 무한한 허공이 나의 식일 뿐이죠. 내가 식으로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래서 공무변처는 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식무변처는 그 공이 식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 공이라는 것도 그 공을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변체에는 허공이 가득했다가 식무변체에는 그 커다란 허공에 오로지 나의 식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식마저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제 무소유처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무벤처가 열리고 거기에 식이 가득 차서 오로지 식만 있다가 식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하늘이 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소유처정. 그 무소유처정까지는 이제 3단계의 하늘에 내 식이 살아있었는데 무소유처정에 가면 더 이상 일으킬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소유처정과 함께 있다가 식이 완전히 식도 아니고 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앞에 새 하늘나라에 의식이 있다 그랬죠. 알아차림이. 근데 이 알아차림이 비상비비상처정에 가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깜빡깜빡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비상비비상처정이고 그 비상비비상처정에 있다가 식이 완전히 꺼질 때 즉 심과 심소 마음과 마음부수 모두가 작동을 중단할 때 자, 무색계니까 이미 몸은 없어요. 남은 거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과 마음부수밖에 없거든요. 이 마음과 마음부수가 모두 꺼지는 게 멸진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매에 들어있는데 뭐가 마음이 고요해서 생각도 안 일어나고 느낌도 안 일어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인식 작용 자체가 다 꺼지는 거예요. 컴플리트하고 완전한 블랙아웃. 소위 정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멸진정은 열반과 대단히 흡사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몸뚱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지 열반과 다를 바가 없다 해서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멸진정이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경전의 주석서에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진정은. 그리고 색계사선에서 멸진정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무상정이라고 하는데 이 무상정을 멸진정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상정과 멸진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상정은 색계사선, 즉 몸뚱이에 대한 색이 살아있는 인중에 대한 집중을 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무상정이고 멸진정은 반드시 5, 6, 7, 8의 하늘나라를 거쳐가지고 무소유처와 비상, 비비상 처정에서 들어가야 그게 멸진정이에요. 자, 그렇죠? 그럼 이 실제로도 같으냐? 다릅니다. 달라요. 이 세계사선에서 일어나는 무상정은 평온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평온은 그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크게 느낌이 일어나지가 않아. 좋은 느낌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싫은 느낌도 크게 일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온해요. 그러나 탐진치의 잠독은 소멸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이 멸진정은 강력하게 탐진치를 제압하고 소멸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로지 수행으로서만 체험이 되는데 선불교에서는 이 처음 드러나는 이 무상정을 경계를 많이 합니다. 왜 경계를 많이 하냐면 자, 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상정은 탐진치를 제압하는 힘이 없다고. 그런데 이 느낌을 제압하는 평온의 힘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꼭 도통한 사람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행을 하다가 이 무상정을 경험하면 자기가 배탈일반 성부란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인 행세를 하는 거죠. 도인 행세를. 그래서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도인이냐, 가짜 도인이냐. 그 판별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사람 탐진치가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을 받을 때 그걸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일어나면 탐심이고 누가 그 사람을 험한 말을 한다든지 자기가 너무나 불편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불편한 느낌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서 진심을 일으키면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진심이잖아요.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그것도 못 본다 그러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죠. 그래서 수행 중에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나 안 이르렀나는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자기 탐진치를 바로 보면 돼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 이 멸진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은 다 드렸는데, 그래서 멸진정은 반드시 초선부터 시작해서 팔선까지 거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멸진정이에요. 그래서 무색계 사처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뭔가 의식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났다면은 그거는 무상정인 거예요. 무상정인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멸진정은 무색계 사처를 거친 다음에 일어나야 멸진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생각보다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기록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멸진정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무상정과 마찬가지로 마음, 즉, 찢다라 그러죠. 마음과 마음작용, 즉, 마음 부수가 소멸된 그런 무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경지가 거의 무여열반의 적정과 비견된다. 그래서 유여열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 보시면은 청정도론 제23장 통찰지 수행의 이익을 보면 세 번째 멸진정에 들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그래서 여기에 11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멸진정의 정덕이란 무엇인가? 서서히 소멸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부수의 법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몸의 행, 말의 행, 마음의 행이 점차로 소멸한다. 이게 멸진정이다. 그래서 멸진정에서는 세 가지가 소멸하는데 신행과 구행, 말의 행과 마음의 행, 의행이 신구의 삼행이 소멸하는 것이 멸진정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멸진정에 들어갈 때 소멸하는 순서는 먼저 말이 끊어집니다. 구행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신행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의행이 끊어진다. 그래서 이 삼행이 끊어지는 것이 멸진정이고 멸진정에서 나올 때는 역순으로 나온다. 마음이 먼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말이 돌아온다. 그래서 멸진정에서 나오면은 처음에 말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처음에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 형태의 선정이고, 그래서 그래서 일체의 범부와 예류자와 일례자는 여기에 들지 못한다. 또한 마른 윗바사나를 수행한 불안자와 아란도 여기에는 들 수가 없다. 그래서 불안자 아란 중에 반드시 앞의 8선정을 정득한 불안자와 아란의 선정이 멸진정이다. 이렇게 청정도론에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멸진정을 정득하는가 하는 게 이제 네 번째인데요. 다섯 무더기, 즉 오온이죠. 오온을 가진 존재에서만 멸진정이 정득이 된다. 그래서 차제 정득이다. 그래서 반드시 초선을 겪고 2선, 3선에서 8번째 선정까지 했을 때 멸진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색계의 천인들은 멸진정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색계는 몸이 없기 때문에 색계초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색계초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멸진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색계의 천인들은 멸진정을 하지 못한다. 자, 까마부경에도 약 6페이지에 걸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까마부경은 이 까마부 존자, 저 까마부 아라한에게 찢다 장자가 오셔서 그 멸진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 8번째 나오는 질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자시여, 그러면 죽어서 임종한 사람과 상수멸정에 든 멸진정에 든 비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외단이 왜냐하면 이 질문을 왜 나오냐면 외관상 볼 때 죽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장자여, 죽어서 임종한 사람은 몸의 작용이 소멸하고 가라앉아 버렸고 말의 작용이 소멸하고 가라앉아 버렸고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고 가라앉아 버렸으며 목숨이 다했고 온기도 다했으며 감각의 기능들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장자여, 그러나 상수멸정에 든 자는 몸의 작용이 소멸하였고
가라앉았고, 말의 작용이 소멸하였고, 가라앉았고, 마음의 작용이 소멸하고, 가라앉아 버렸지만,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고, 온기는 아직 남아있고, 감각 기능은 맑고 청정하여 파괴되지 않았다. 장자여, 이것이 임종한 사람과 상수멸정에 든 비구의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자시여. 이렇게 이제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죽은 것과 거의 같은데, 이 육체의 생명 기능만 살아있지, 인식과 행동과 말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것이 멸진증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부터 제9선 멸진증까지, 그리고, 어, 또, 그 무상증이라고 하는 멸진증과 유산, 색계사선증에서 일어나는 선증까지, 거의 이제 초기 불교가 커버하는 그 모든 선정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수고하십시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히. 네. 네.